네, 자, 책. 그러면 뭐 이 책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우리 공장장이 계속 이거 저거 했는데 이거 많이 팔렸습니까? 아니, 요즘 책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나간 편이죠. 그래도. 아, 그래요? 야.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건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준영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전남 지사도 하셨는데 그때 평화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언제? 6.15 남북 정상회담의 행간을 아주 리얼하게 썼는데 저는 엄청나게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 진짜 역사적이었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걸 몇 번씩 봐요. 그 흥분을. 근데 왜 그 책을 제가 평화의 길을 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냐면 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읽을 때 처음엔 좀 아니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책이다.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저 탁 선생이 여기에 어떤 정치적 색채를 전혀 입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 쓴 책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당파나 정파를 떠나서 기록으로 써서 남기고 어떤 사명감 그런 두 가지 느낌을 받아서 이거 박준영의 평화의 길 같은 그런 어떤 좀 느낌을 받았는데 집필하시게 된 동기 한번 좀 간단히 좀 말씀. 이제 청와대 5년 있으면서 네. 결국은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어느 순간에든 정리를 해야겠구나 혹은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대개 역사는 정사만 기록하지 야사는 기록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신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 사실은 그런 정사 뒤에 숨어있는 작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건 나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 얘기들을 좀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컸죠. 그러니까 틈틈이 준비하셨나 봐요? 전부터. 아니요, 틈틈이는 준비 안 하고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없어요. 근데 저 많은 양을 어떻게 그냥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좀 특출한 능력이라고 할까? 저는 기억력이 되게 떨어지고 잘 기억을 못하고 특히나 수치 이런 거에 엄청 약하고 매번 틀려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근데 장면을 기억을 잘해요. 이렇게 사진 같은 사진처럼 네. 기억하시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뭐 그 사람이 그때 어떤 냄새가 났는지. 그래서 되게 보면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대단하시네. 이거 처음 듣는데 저 많은 양을 그렇게 그 장면 인상 깊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했다는 거는 뭐 숫자 기억 안 하셔도 되겠네. 아니,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어디 나가서 말할 때마다 막 여기서는 60개라 그랬다, 저기서는 80개라 그랬다. 근데 저 책에 저도 이게 공감했던 게 2018년 광복절 기념식 우리 구순의 오희옥 독립운동 지사께서 애국가 부르는 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어 길이 보전하세. 그거는 그때 당시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때 가슴이 확 꽂히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감탄사가 나왔는데 그런 거 기획을 한다는 거는 그 노력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타고난 재능입니까? 나 그거 좀 물어볼게. 어떻게 그거는 진짜예요. 아주 저 감명받았는데 책에서 감명받은 게 아니라 실제. 글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운도 좋았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노래 부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애국가를 부탁했던 거였고 그거는 아닉테 버전의 애국가를 부탁했던 거였는데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렀고 그거를 듣는 순간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정부일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혼자 생각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신이 있었죠. 이걸 사람들이 보면 광복절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요. 아유, 그건 뭐 아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느꼈듯이 그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지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한 한 전달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한번 또 보고 싶어서 그때 감동을 또 한번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또 찾아봤는데 거기에 댓글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보고 왔다. 그래요? 그 감동 또 느끼고 싶다. 이게 사람들이 댓글에- 마음이 요즘 허해서 그런 그게 거예요. 댓글에 그런가 봐요. 그게 5년 전의 네. 영상인데 댓글에 쭈르륵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시 봐도 너무 감동적이고 아직도 소름이 쫙 끼치는 영상이어서 정말 그때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10년 뒤에도 계속 볼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예, 근데 그 의전 비서관 5년 하시면서 저 책 보니까 전 세계 많이 다니시고 해서 나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질문은 우리 저 탁 선생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섬의 변방론자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민국 변방입니까? 아니라면 우리 그 어떤 세계 정상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소외를 좀 저희 세대까지는 컴플렉스가 있죠. 있다고 봐야죠. 뭐 저희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고 유럽에 가면 움츠러들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변방을 찾아서와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저보다 어린 세대는 전혀 다르죠. 거기에는 일단 컴플렉스가 없고 그 다음에 만만하게 보죠 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을 나가면 임기 초랑 임기 말이 조금 다르기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코로나를 전후해서 어떻게 한국은 셧다운 없이 버틸 수 있었느냐. 그래서 G7에 2번이나 초청된 것도 이제 그런 이유고 맞아요. 지금 뭐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뭐 예. 외교 현안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반박은 아닌 것 같고 컴플렉스도 없다. 그렇게 느끼- 지금 세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뭐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뭐 한일 문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30대 미만의 세대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 이상의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잘 헤쳐나가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어른들만 저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을 제일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맞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가 문제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네. 우리는 아직도 코크리 밥솥이 제일 좋은 밥솥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소니 야, 그 워크맨 그 세대인데 그 신목 선생 작품 좀 갖고 계셔요? 저는 선생님 작품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그래서 이 주셨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전 작품을 줄 때마다 여러 이유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필요에 의하면 뭐 선생님 뭐 한 2-3 작품 필요합니다. 그럼 10개씩 주고 뭐 이러셨어요. 근데 저도 거짓말이 아니라 거의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제가 결혼식 때 선생님 써주셨던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통 작품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제 당신의 서쪽에서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당신의 서쪽에서라는 책의 제목과 그 밑에 방서를 제가 썼던 글의 일부를 띄어서 방서를 써주신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저만 갖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아마 전시회 때 한번 내놓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3작품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받았네요. 저도 한 개밖에 없어요. 저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통입니다. 나도 그 통이 이렇게 마음에 들던데. 그 진짜 근데 하여튼
저 이승엽 선생님 아시죠? 네, 알죠. 예. 승엽 형이 챙겨줘서 그것도 제가 돈 좋아하는 거 아니까 챙겨줘서 받은 게 있는데 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하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저 네. 조만간 해외에서 일을 하실 것 같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공연 기획이에요? 아니면 뭐 강단에 서는 건가요? 뭐 좀 그냥 뭐 이제 뭐 원래 진짜 하던 기특-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사도 하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별로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요. 지금 한국 안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나가서 하겠다는 거고, 뭐 중간중간 이제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에요. 아 왔다 갔다 하시고 왔다 갔다 해야지 뭐 거기 망명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도 한참 오래 있었으니까. 아니, 제주도는 제가 거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안 있고 주로 한국에 있을 때는 제주도에 많이 가 있고, 예. 서울은 이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오려고 하는 편이죠. 언제 제주도 한번 초청해줘요. 자, 이건 농담이고요. 자. 저기 더불어숲 인터뷰 이렇게 오늘 응해주신 거 보면 저희 더불어숲에 대한 나름 또 우리 탁 작가님의 탁 선생의 애정이 식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숲 도와주실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뭐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더라고요. 선생님을 기억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각자의 기억을 갖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사는 게 더 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망설여지는 거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만으로도 전 국민의 절반 정도는 선생님을 지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인가? 저는 좀 깊이 성찰해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좋은 선생님의 좋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대가 이렇게 각박할 때 아무리 이제는 메시지를 안 보잖아요. 전부 메신저를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메신저가 돼버렸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게 될 리는 없지만 제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을 싫어하게 될 확률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도 내내 부담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계속 그러셨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선생님을 기리는 게 좋을지. 예, 근데 이제 저도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을 알았는데 잊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도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힘을 줄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뭐 그게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고민이 있고 예. 선생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처럼 어쩌면 선생님은 잊혀지길 바라고 돌아가신 건데 우리가 그걸 자꾸 추억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아, 그럼요. 예. 그 마지막 질문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에 이런 걸 드렸기 때문에 탁 선생한테만 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취를 해오신 우리 탁 선생 입장에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의 국민들에게 혹시라도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직 관료로서 글쎄요. 제가 먼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하면 이 책이 주는 게 우리 탁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뭐라 그럴까 작은 위안일 것 같아요. 제가 작은이라고 붙여서 죄송하지만 이런 작은 위안들이 어쩌면 큰 힘듦, 큰 파도들을 또 헤쳐나가서 그 다음 시기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작은 기쁨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작은 기쁨으로서 우리에게 온,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이랑 선생님이 대를 이루어서 쓰고 있는 게
우연한 만남이라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우리 탁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정말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고 그게 우연한 만남들이 지금의 이런 삶의 또 모양들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하는 작은 뭐 그게 더불어숲이 됐던 저는 더불어숲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우연히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다리들을 놔두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요것도 작은 만남이고 정말 아주 작은 기쁨이고 우연한 만남이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책을 전체적으로 음. 쓰게 만들었던 힘 중에 하나도 그렇죠. 선생님의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고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참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상실감이 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지금 정부나 혹은 지금 시대를 보면 그렇죠. 특히나 뭐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것들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목도할 때마다 절망감이 있죠. 그때마다 선생님이 2012년 이후에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해 주셨던 그 얘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절을 버티게 했던 힘도 사실은 그거였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책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읽어봐 주시면 읽힌다면 잘 보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살면서 여러 형태의 위기가 뭐 수시로 출몰하고 하는데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그 고통이나 혹은 고난도 꼭 그만한 크기의 기쁨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다. 훨씬 작고 훨씬 초라하고 뭐 때로는 아주 하찮은 것들로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아유 좋은 말씀이네요. 자, 우령 쌤 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죠. 저요? 저는 그 일주기 선생님 일주기 때 그 공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10주기 일주기 때 때 뭐 했었죠? 우리? 우리 그때 그 선생님 일주기 추모 공연 때 기획해 주셨어요. 국악극장 하고, 거기서? 예,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10주기 때 또 다시 만나 뵀으면 다른 모습으로 그때는 이제 추모가 나중에 아닌 이제 선생님 예. 진짜 나중에 예. 만나게 되면 10주년 다시 아직- 만나게 되면 예. 욕 좀 먹을 것 같아요. 왜요? 10주년 되면 한 좀 몇 년 지나기 때문에 끝까지 좀 마음에 안 편해진 든다.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엄청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요새 뭐 핫한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저희 더불어숲의 오랜 지휘구단 우리 저 탁현민 씨를 만나서 오랜 시간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뭘 했는데 아까 뭐 전부 이렇게 좀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전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두 다 건승하시고 오늘 인터뷰해 주시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